저희들이 오늘 대략 한 40명에서 50명 사이, 지금 40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오신 것 같아요.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좀 협소한데 저희들이 요렇게 올 줄 알고 장소를 여기로 했고, 가을에는 부산대학교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저 이름은 소개 안 해도 여러분들이 거의 매일 보시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 줄 게 있어요. 그걸 하고 조금 있다가 저희 교수님 소개도 하고 해가지고 오늘 진행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제 좀 계속적으로 그냥 유인균을 무턱대고 쓰실 것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여기 이제 TV 캐스터에, 네이버의 TV 캐스터에 지금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 하면은 네이버, 여러분들 그거 인터넷 딱 들어가면 다음입니까? 네이버입니까? 네이버요. 예, 네이버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 다음이면 네이버로 시작 페이지로 고치시면 됩니다. 네이버를 이렇게 딱 깨면은 여기 맨 위에 여기 초록색, 파란색 칸 있죠? 예, 여기 마우스 가는 거 보이죠? 여기 보면 TV 캐스트라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네. 여기 TV 캐스트를 클릭하시면은 TV 캐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유인균, 황세란 유인균을 치시면 됩니다. 황세란 유인균을 클릭하시면 여기 보면은 저희가 여기 올려놓은 게 많습니다. 요 영상을 보시고 위에 보면은 구독이라고 여기 있죠, 그죠? 보입니까? 예, 구독이라고 있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요거 로그인 상태에서 하면 되죠. 구독을 확인 누르면은요, 구독을 하셔가지고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새로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저희들이 강의를 제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거, 뭐 만드는 거, 이런 거 이제 실습하고 관련된 거가 여기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볼 수 있고 굉장히 싱싱한 거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많이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딱 보시고 나면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밑에다가, 예, 여기다가 뭘 할까요?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한 번만 눌러주셔야 됩니다. 두 번 눌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삭제돼요. 네, 없었던 걸로 됩니다. 그래서 예, 좋아요가 없었던 걸로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서울에서도 오시고 각 지방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부산에 있다 보니까 부산 분들이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쉬는 날에도 멀리 마다하지 않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오늘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뭐 별다른 강의가 없습니다. 오늘 특강으로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부산대학교 생명과학대학교 최원식 교수님이십니다. 최원식 교수님이 오늘 강의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굉장히 예쁘게 꽃단장하고 오셨으니까 잘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 강의가 끝나면은 이제 사례 발표가 좀 있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질의문답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최원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려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의 재직 중 최원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침 이렇게 날씨도 뭐 참 공부하기에 제일 좋은 날씨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와서 이래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환하고 참 좋습니다. 좋고 저도 그렇죠? 네. 예. 아마 이와 같은 발효를 함으로써 얼굴 색도 바뀌고 그다음 표정도 바뀌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황세령 선생님하고 아마 이렇게 많이 인연도 맺었는데 앞으로 또 저와 함께 또 인연도 맺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어쩌면 그 건강과 발효교실로 제가 목표는 그래서 한 5년 이내는 거의 다 아마 퍼져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물론 이 중에 그 여러분들 뭐 의사나 혹시 병원에 계신 분에게는 조금은 죄송스럽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아마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그 철학을 배울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합니다. 제가 주로 앞에 이렇게 많이 앉았습니다. 앞에 앉는 사람이 보통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왜 공부를 하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묻더라고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하길래 제가 이제 머뭇거렸죠. 그러니까 교수가 최고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꿈을 교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러서 여러분과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제가 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오늘 또한 강의 주제를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발효를 잘 아시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발효와 건강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왜 발효를 해야 될까? 뭐 이렇게 해서 좀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우선 그 건강이라 하면은 뭐 어떻게 정해요? 건강. 여러분들 건강하려고 왔잖아요. 그죠? 건강. 발효를 건강하기 위해서 발효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체육사전이라든지 백과사전에 보면은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어떤 안녕한 상태 이런 것을 보통 그 건강이라고 합니다. 자, 건강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항상 이제 이런 얘기를 써요. 이것은 이제 그 모든 것은 어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이걸 하나의 그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도 시스템, 이와 같은 발효교실도 시스템, 학교도 시스템, 우리 몸도 시스템입니다. 그럼 우리 몸을 가지고 한번 보면은 우리 몸은 이걸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 몸.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은 첫째는 이제 먹어야 되겠죠. 먹는 거죠. 그래서 사람 같으면 먹는데 이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보통 밖으로 배출해야죠. 배출. 그냥 간단해.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것을 우리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저건 먹고 저건 배출하고 남은 것은 우리가 유지하는 거죠. 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데 그중에 우리가 이 몸의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이 몸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이 그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는 뭐 물과 단백질과 지질과 무위험류 그리고 핵산, 탄수화물, 기타 여러 것으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되었지만은 이 상태에서 우리 몸은 항상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화학 반응. 이와 같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올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저도 오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또 몸을 또 먹어야 되죠. 뭐 오늘은 콩나물 국밥으로 이렇게 했고 오늘 와서 또 샐러드를 주시더라고요. 야, 에너지를 더 많이 이제 또 발생해서 좋은 강의하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오실 때 무엇을 드시든지 뭐 아니면은 뭐 어제 드시던 게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에너지화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요.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몸이 자꾸 뚱뚱해져. 그건 정말 거짓말이겠죠. 그죠? 몸 속에 에너지가 축적된 거죠. 뭐 여러 가지 지방으로 축적됐든지 다른 걸 축적됐든지. 그래서 이 상태를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가정에서 그 재정 상태라든지 혹은 어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사회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발효도 마찬가지예요. 발효도 들어갔고 어떻게 들어갔고 시스템이 어떤데 이게 실패야. 실패라는 것은 뭐랬어요? 부패라겠죠. 부패. 그 다음에 잘한다는 것은 발효라고 하고. 자, 그렇다면은 부패와 발효도 이런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갖다 우리가 시스템이라 합니다. 가장 간단하지만은 사회에 무엇을 만들 때 혹은 자기가 생활할 때 가정살이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요 간단해요.
그 시스템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어떤 상태가 되느냐. 우리가 살이 찐다는 것은 들어간 것과 나온 것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렇죠. 남아서. 그 남는 것은 뭐요? 이 화학 반응을 잘 못 일으켜서. 그럼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뭐가 필요하냐? 이 반응을 일으킬 때 바로 필요한 것이 효소예요, 효소. 효소. 자, 효소인데 이와 같은 효소가 젊었을 때는 진짜 왕성해요. 우리 몸에. 특히 이제 우리 소화효소 같은 거는 어떤 것을 먹어도 젊었을 때는 다 소화가 되잖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렇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정말해서 우리가 몸에 있는 세포가 죽어갈수록 줄어들게 됐죠. 그러면 줄어든 만큼 어떻게 해야 되나? 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생성되도록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또 하나의 그래프를 이제 좋아하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보고 했는데 이렇게 본다면은 이걸 잘 해놨네. 이게 이제 이쪽으로는 나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나이.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이제 세포수. 또 이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먹는 양. 이걸 봤을 때 보통 그 나이가 한 요즘은 이제 뭐 한 20살 정도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보통 20살이나 16살에서 한 20살. 이때 어떤 우리 세포수가 가장 왕성해서 한 60조 개가 이렇게 된다고 사실 세알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60조에서 한 100조 돼요. 가장 왕성한데 이것이 이제 그 이유는 차츰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줄어들어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에 왔는지 모르지만 뭐 이게 요즘은 100세 정도 된다고 보자.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렇다면은 요만큼 갭이 있겠죠. 이렇게. 자꾸 줄어든다고. 자, 세포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몸의 기능이 약화돼가지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그럼으로써 질병이 이제 도래되고 그 질병을 이기지 못하면 이제 병원에 가서 병원 신세되다가 결국은 이제 또, 저 세상을 가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그 세포수를 줄어드는 것을 좀 덜 줄게 할 수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바로 뭐냐면은, 뭐 이렇게 해서 노화 방지는 안 돼요. 지연. 노화를 어떻게 하면 좀 지연시킬 수 있을까? 100%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이런 시기가 온다 이거지. 항상.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어떤 그 생을 다하는 이 시기까지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좀 그 리타드랍니다. 리타드. 정말해서 지연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 천천히 이렇게 뭐 이런 방법 많죠.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쓰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냐. 근데 실제적으로 똑같게 이건 안 된다고. 이거는 방지하는데 이거 방지라 그래요. 방지. 이 방지는 안 돼요. 사실은. 그냥 지연은 될 수 있다. 뭐 노력하면은. 그 노력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발효. 발효를 해서 지연을 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지연하기 위해서 발효해서 하는데 여기 왜냐면 먹는 양을 왜 이러냐면은 우리가 젊었을 때나 이렇게 먹는 양을 보면은 이때는 물론 조금 먹죠. 이렇게 먹는 양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밥을 먹는 양을.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되겠죠. 이쪽 올라간다고. 오케이. 잘못했네. 자, 같이 올라가죠. 거의 같이 올라가다가 어떤 사람도 여기서 이렇게 더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먹는 양이. 그런데 밥 먹는 양이 이거를 다시 이제 그래 보면 보통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먹는 양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다면 여기는 어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 균형점이 있어요. 균형점. 자기의 균형점. 어느 시점인가 모르게 소화가 안 되고 배도 나오고 이런 그런 어떤 시점이 있는데 이 시점이 내가 먹은 양하고 그 다음에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효소 양이 거의 균형을 깨지는 어떤 이런 시점이 있어요. 이때부터는 자기가 이제 굉장히 늙게 되죠. 세포가 급격히 하락한다든지 몸에 어떤 만성 질환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 점은 사실 나도 찾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것을
찾으려면은 저는 이제 한 2년간 이제 그 혈액을 이렇게 이제 좀 연구도 해봤어요. 자, 이걸 어떤 걸 먹으면 혈액이 예를 들어서 적혈구라든지 백혈구라든지 좀 왕성할까, 어떤 걸 먹으면 좀 덜할까, 이런 걸 해서 하는데, 그건 뭐 매일 체크를 해야 되니까 참 힘들잖아요. 특히 이거 혈액이라는 것은 한 적어도 넉 달 정도 돼 이렇게 변화가 완전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거 금방 뭐 먹고 할 수 없죠. 혹시 뭐 발효했다 해서 자, 일주일 내에 뭐 변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적어도 넉 달. 왜? 우리 몸의 적혈구가 그 다시 생성되는 그 주기가 120일이니까. 그래도 넉 달 정도면. 그래서 옛날에 했잖아요. 한의원에 가면 한 뭐 몇 채 먹으러 가잖아요. 한 석 달, 석째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발효를 하더라도 금방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뭐 여러분들은 뭐 좀 더 먹다 안 먹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한 6달, 1년은 먹어줘야지. 1년. 그래야 이제 몸의 변화이지. 금방 먹는데 다 났어, 어떻게 됐어, 몸이 좋아졌어, 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진짜 그 자격증을 다시 이렇게 반납하고 새로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에게 이렇게 전할 때도 좀 확실하게 이제 전해주시고,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다 아마 자격증을 따시고 앞으로는 교육을 하실 분들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어떤 자료라도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증거가 있는 자료, 그 다음에 내가 얘기를 해도 별 무리가 없고 누구든지 설득력이 있게 이래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우리 자식을 키울 때도 이걸 왜 먹어야 될까? 약을 좀, 이 약이 무엇이 들었을까? 어떤 작용을 할까? 왜 좋아질까? 이런 것을 늘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먹인다든지.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그렇죠. 무조건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왜 좋을까? 뭐 화장품도 저도 이제 가끔 바르는데 그 화장품이 왜 좋을까? 그래서 화장품이란 이제 밖에서 이렇게 어쩌면 코팅이지 않습니까? 코팅인데 몸의 신체 구조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지 안에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들어가는 방법이 몇 가지 뿌려요. 몇 가지. 그래서 그냥 바르는 것은 발라서 효과는 사실 거의 없죠. 제가 이제 발효도 하고 화장품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일하는데, 그래서 효과가 있으려면 안에서 어떤 해줘야 돼요. 특히 뭐 우리가 피부 이런 것도 그렇죠. 그 세균도 안에서 뭐 혈액에 있습니다. 혈액에 그 세균이 있습니다. 그 세균은 없으면 끝나요. 그건 바깥에서 발려서 하면은 잠시만 낫지 결국은 안 돼요. 그와 같은 것은 이와 같은 발효를 함으로써 발효액을 먹음으로써 이 그 균형을 이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세균도 없어질 수도 있겠고. 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옛날 선인들이 참 정확한 것이 요만큼의 소화를 안 되니까 어떻게 작게 먹어라. 작게가 아니고 적게지. 적게 드시라고 하는 얘기가 정말 맞아요. 자, 적게 드시면 이만큼 더 드셔요. 사실 왜? 위가 더 커졌으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소화되지 않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많죠. 루마티스, 관절염, 또 치매, 뭐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생명체의 그 기본 물질이 뭘로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효액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기본 개념도 알아야 돼요. 우리 몸이 뭐 어떻게 됐길래 그래 되냐? 그래서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구성이 보면 물로 됐죠. 첫째는 물이 한 66%이 되는데, 그래서 평소에 이와 같이 건강하게 살려면 첫째는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특히 발효액은 당연히 액이잖아요. 액이니까 물을 많이 드시라고. 이왕이면은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소금 좀 드셔야 돼요. 소금. 물과 소금,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제가 소금을 굉장히 강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효를 할 때도 소금을 넣죠. 넣듯이 그 소금도 그냥 소금을 넣는 것보다는 미네랄이 많은 소금. 제가 서부염전에 다 걸려서 제가 태안에다 부산대학교 최원식 염전 하나 꼽아놓고 왔어요. 그래서 소금을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드셔야 돼요. 적당하게 드시는데 저는 많이 드셔야 돼요. 왜? 우리나라에는 물을, 여기도 오늘 봐요. 음료수로 무료로 주잖아. 우리나라는 물이 무료입니다. 무료. 외국에는 특히 미국은 물을 사 먹어야 돼요. 유럽도 좀 물을 사 먹기 때문에 소금을 좀 작게 먹으라 하죠. 소금을 많이 먹고 그러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안에는
삼투압 작용 이런 작용 때문에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정말서 물이 많은 지역에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데서는 소금을 먹으면 소금만큼은 항상 물이 평형을 유지하게 됐어요, 우리 몸이. 근데 소금에는 NaCl이라는 한 것이 들어가지고 Cl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소화 효소를 만드는 여러분들 위액이죠. HCl입니다. HCl을 만들게 되고 나트륨은 뭐예요? 우리가 무기염료로서 정신 그렇게 신경계에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저기 부족하면은 진짜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특히 뭐 위염부터 해가지고 위장 장애부터 해서 엄청나게 생기죠. 그래서 드실 때는 자기가 가장 적절한 양이 있어요. 너무 짜도 안 되고 싱거워도 자기 적절 양. 그래서 드시면은 우리가 발효약하고 같이 드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건강, 일어나도 건강, 잠에서 건강. 지금은 그 우리 어머님이 이제 원래 86인데 사실 마루탑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건강하셔요, 그래도. 매일 아침마다 전화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전화해서 오늘 상태는 어떨까. 제가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문경에 계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상태가 어떨까.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발효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제 건강할까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겠고, 첫 번째 그래서 물을 왜 이제 많이 먹어야 많이 먹는다보다 하여튼 물이 한 66% 이상이 차지하는 물인데 물의 양이 몸에서 부족할 때는 어떻게? 아까 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이게 노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돼요. 물만 가지고도 그래요. 그래서 피부가 탱탱하게 하기 위해서 뭐 물도 많이.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왜 피부가 이제 이쪽으로 탱탱한 사람들고 물이 적으면 쭈글쭈글해지겠죠. 저도 좀 물을 적게 먹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물은 소금과 같이 해서 적절히 드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물.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 섭취해야 되는데 단백질을 섭취가 이제 단백질 섭취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백질은 물과 단백질은 차이가 뭐냐면은 물은 어떤 에너지원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원을 만들 수 없어요. 이건 에너지가 안 돼요. 에너지원이 안 된다. 그런데 단백질은 이제 에너지원이 돼요. 그래서 에너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건 보통 유기물 혹은 무기물이라고 하는 말이 발효할 때 분명히 나와요. 자, 그러면 무기물과 유기물은 뭘까? 유기물은 어떤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보통 유기물이랍니다. 만들 수 없는 것을 무기물이라 해요. 우리가 발효하는 것을 정의할 때 발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어떤 효소를 작용시켜서 유기물을 분해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누가 발효가 뭐냐 이러면 좀 유식하게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이 발효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그래서 제가 오시기 전에 그걸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답을 미리 드리는데, 이와 같이 이제 분해하는 과정인데, 분해하는 과정을 갖다가 어떻게 산소하고 넣어서 완전 반응을 시켜야 되느냐, 산소 없이 불완전하게 반응을 시키냐, 이게 따라서 이제 틀리죠. 완전하게 반응을 하면은 많은 에너지가 나오고, 많은 에너지를 항상 우리가 보통 ATP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을. 그래, 많은 것을, 산소가 충분하면 38 ATP. 정말로 많은 에너지가 나오고, 산소가 부족하면 2 ATP. 엄청나게 작은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쉽게 하는 이와 같은 발효는 이제 에너지가 적게 나오는 EATP, 이런 발효를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거는 이제 조금 들어가고, 이와 같은 에너지원을 하기 위한 것은 유기물에다가 다우간 효소를 넣어서 온도와 뭐 pH를 맞춰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단백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몸속에 두 번째로 많죠. 두 번째로. 한 몇 프로 되냐면은 약 18% 정도 됩니다. 18%. 단백질을 우리가 흡수하기 위해서 뭐 고기도 먹고 또
두부도 오늘 여기도 아마 들어가는데 두부도 먹고 이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백질은 뭘로 구성됐겠어요? C와 H와 이것도 알아야 돼. O 이렇게. 탄소와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기물이라고 한 것이 탄소와 수소, 산소로 구성된 것을 갖다 보통 유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유기물. 그러면 왜 물은 아닐까 이랬는데 물은 H2O인데 왜 아닐까? 그죠? 왜 아닐까? 이게 예외.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이런 거라든지 H2O2라든지 뭐 아닌 게 있어요. 예외가. 이 무기물이 보면 H2O도 있고 H2O2도 있고 그 다음에 흑연도 있고 뭐 이런 것은 이제 예외예요. 흑연도 C잖아. 그렇지만 예외. 그렇지만 나머지는 거기다가 CHO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걸 뭐냐면 바로 발효가 된다. 즉 말해서 화학적으로 분해와 합성이 된다 이렇게 보습니다. 분해와 합성. 이 화학반이 분해와 합성인데 분해와 합성을 함으로써 그게 뭐가 작용해? 발효했는 것이 작용한다. 작용함으로써 어떻게? 건강하게 된다. 목적이 나죠. 목적. 발효하는 목적이 나와야 돼요. 자, 건강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 제가 혈액을 했죠. 혈액이 어떻게? 개선되겠지, 개선. 다음 특강에는 아마 혈액에도 여러 가지 제가 다 이제 얘기할 텐데요. 혈액에도 그 형태에 따라서 질병의 종류가 틀립니다. 어떤 상태는 어떤 질병, 뭐 어떤 상태, 이게 다 해야죠.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이 이제 변하게 돼요. 변하게 되는 것은 우리 혈액에 가서 우리가 영양소를 이렇게 공급하죠. 노폐물을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는데 자, 세 번째가 많은 것이 단백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질이에요, 지질. 여기 한 18% 정도 되고, 여기 한 13%. 지질이라는 것은 지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이라고 하는데, 지방도 사실 구성이 C와 H와 O로 구성되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CHO로 되더라도 그 분자 구조식이 틀려요. 식이. 어떻게 연결 상태가 틀려서 이와 같이 단백질과 지방은 우리가 칼로리를 저장하는 그 양도 틀려요. 만약 뭐 단백질은 한 4kg 한다면 우리가 지질은 한 9kg 되죠. 그래서 지방에다가 모든 칼로리를 많이 저장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지방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무기염료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왜 무기염료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칼슘이라든지, 뭐 철이라든지, 아까 했던 소금 안에 있는 나트륨이라든지, 혹은 칼륨이라든지, 혹은, 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통 무기염료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에너지화 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화 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여기서 칼슘이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또 칼륨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렇게 쭉쭉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섭취를 해야 되죠. 이걸 섭취 안 하면 어떻게 자동차에 있을 때 어떤 키가 없는 상태 뭐 이런 정도로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같은 거는 뭐 너무나 잘 아시니까 탄수화물. 하여튼 몸의 구성을 어떤 식으로 그렇게 모든 생체, 살아있는 물체는 이와 같은 것을 구성되었기 때문에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성된 된 것을 갖다가 어떻게 반응을 시켜서 그 세포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항상 끝에는 목표는 건강입니다. 건강.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운동도 어떻게 해? 적절히 하락하는 것은 건강. 뭐 먹는 것도 적절히 하는 거냐. 물도 건강. 전부 다 건강이야. 하여튼 목표는 건강이에요. 건강 다음은 뭐예요? 이게 행복이지 행복. 여러분들 행복을 추구하겠어요. 그래서 뭐 그 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것을 이제 바로 있는 것을 보면은 뭐
도파민도 있고 세로토닌이 정말 이 전부 다 뭐요? 결국은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전용 용어라든지 전공 용어를 쓰는 것은 뭐랄까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뭐냐면 안에 뭐 DNA, RNA 얘기하면 여러분들 고쳐버려요. 왜 고쳐? 고치 안 아파도 돼요. 그냥 전체적으로 발효를 정상적으로 잘해서 맛있는 것을 해서 먹으면 도움이 된다. 얼마만큼 건강하게 어떻게 이제 자꾸 나가면 돼요. 안으로 들어가면 더 알고 싶으면 이제 석사나 박사를 하셔가지고 물어보면 되지. 그죠? 자기가 해보고. 사실 여러분들이 발효할 때도 얼마 넣으라고 하는 것은 다 틀려요. 어떤 뭐 재료에 따라서 사과, 양파 다 틀리니까 그게 따라서 가장 베스트 웨이가 있어요. 특정 베스트 웨이라는 선 조금 학교 다니실 때 보면은 이제 그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어떤 자연 현상을 갖다가 잘 이용하기 위해서 합니다. 보통 2차 방정 시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저거를 여러분들 중학교 배울 때 저걸 왜 공부를 해야 될까? 왜 저런 걸 해야 될까? 저기서 그는 어떨까? 뭐 해는 진짜 그 머리가 아팠습니다. 근데 저런 것이 필요할 때 있어요. 어떨 때? 이제 이런 것을 발효할 때 필요한 거야. 자, 여기 이제 앞에 A가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틀린 게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런 그래프예요. 그래프. 이런 그래프인데 이와 같은 변수가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변수는 뭐냐면 이걸 Y를 했어야 된다. 자, 이런 변수 하나는 뭐 이래서 온도다. 이건 pH다. 이런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 변수를 넣어서 가장 잘 되는 발효가 가장 잘 되는 요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필요하구나. 제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 수박을 이렇게 보면은 두드리고 보는 사람들, 색깔로 보는 사람들, 잘 익은 걸 어떻게 해요? 역시 수박을 갈라서 안을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가르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냈는데 아직 언젠가 해야 되는데 작년에 심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잘 모르더라고. 제가 과학적으로 저는 이거 가르지 않고 하면 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만들었지. 이런 식을 만들어서. 수박에 때려서 수박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게. 크기에 대한 무게. 이걸 밀도라 하거든. 밀도를 함수 주고, 색깔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색깔이 사방으로 어떻게 틀리느냐 이런 걸 주고. 몇 가지 변수를 줘서 이걸 만들면 돼요. 제일 맛있는 거. 그렇게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반면에 또 하나 여러분들은 여기 오늘 이제 뭐 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또 있을 거예요. 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뭐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발효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가장 그 저렴하게 만들어야 돼. 저렴하게 만들면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요점을 찾아야 돼. 이건 가격이지, 가격. 발효할 때 가장 가격이 적게 들면서 맛있게 하는 거. 이게 참 어렵죠. 어디 가서 여러분들 이마트로 오면 싸면서 품질 좋은 거. 이렇게 쳐야 돼. 이거는 뭐 가장 맛있게 되고 가장 잘 되는 방법. 여기는 뭐 외부적인 요인이 많죠, 발효에는. 온도라든지, pH라든지, 수분이라든지, 그죠? 당이라든지, 그 영양소라든지. 이 같은 굉장히 그 많은 그걸 보통 우리가 뭐 바운더리 컨디션 이렇게 하는데 경계 조건 혹은 발효 조건. 우리는 이제 발효 조건 해야지. 발효 조건. 이 발효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이런 발효 조건을 여러 가지 했을 때 이런 것을 찾아줘야 돼. 아마 여러분들이 학생도 굉장히 많이. 이거는 경험이에요. 많이 할수록 그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연구하는 것은 합니다. pH도 얼마일 때, 당이 얼마일 때 계속 해봐요. 물건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음식에 따라서. 그래서 요점을 찾아서 하는데, 어떻게 찾았는데, 이게 또 잘못될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은 또 하면, 나는 요런 점이 이쪽으로 옮겨더라. 왜? 그걸 옮기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넣는 유인균이 뭐 조금 이제 다를 수도 있겠고, 새로운 유인균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걸 갖다 뭐 이쪽으로 트랜스퍼 하는데 이렇게 옮겨줄 수도 있어요. 이건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상태에 따라서 옮겨줄 수도 있죠. 세상이 좀 변하니까 양극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다시 넘어가면은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뭘로 구성해요? 탄수화물도 역시 CHO로 구성이 됐죠. CHO. 탄수화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뭐 많이 하는 것이 뭐 다당이라든지 이당류라든지 뭐 단당류라든지 이런 말이 있는데 참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식물들이 너무 감사해. 식물들이 그 광합성을 해서 저 태양을 가지고 이렇게 포도당을 만든다는 거. 그래서 그 양반 아니고 식물들이 만들고 우리가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태양이 없어서도 안 되고 또 식물도 없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건강은 또 어떻게 해? 역시 식물이 있어서 건강하다 이렇게 보면 돼. 식물이 없으면 안 돼요. 걔가 엽록소로 해서 과합성을 해서 우리가 단백질을 얻으니까. 그래서 식물을 많이 심으라 하고 하는 것도 그렇죠. 저기 없으면 뭐 물론 하겠지만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자연이 이 자연과 저는 이제 건강인데 이렇게 해서 전체 어우러집니다. 이와 같은 생체가 자연과 어우러져서 발효도 마찬가지 자연과 어우러져서 어떻게 잘 해서 수확을 관계해서 결국은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부족한 이쪽으로 채워서 건강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발효의 목적이다 볼 수 있어. 발효의 목적이다. 근데 하다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할 때 이거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룰을 지키려고 해요. 특히 이제 잡균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즉 말해서 우리가 몸이 아프다 하는 것은 왜 아플까? 두 가지 요인이 두 가지 아픈 이유가. 첫 번째는 이와 같은 이제 이 화학 반응, 여기 이제 분해와 이제 합성인데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항상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 이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가 모자라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힘이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동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없어요. 즉 안 먹으면은 에너지가 없잖아요. 첫 번째 질병의 원인. 두 번째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원균, 정말 바이러스가 침투해요. 침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몸도 알지. 몸이 우리 구성이 구성이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외부하고 접촉하는 것이 눈이죠. 눈. 그 다음에 입, 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밑에 항문. 그 다음에 이제 소변문. 딱 이런 쪽으로 되는데 나머지는 문제 없는데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코와 입 이런 데인데 한 개 예를 들면은 뭐 여름에 보통 이제 덥다고 혹은 차에 덥다고 이렇게 에어컨을 틀면은 빨리 감기가 들리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모든 우리의 그 신체는 이렇게 가지고 살갗같이 이제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목 같은 데 이렇게 점막으로 돼 있어요. 점막. 요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저게 뭐 점막이 있는데 에어컨을 틀면은 온도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습기를 제거한다고. 습기를 제거하면 점막이 없어지게 해요. 그러므로써 그걸로 병원균이 침투하게 돼요. 그래 에어컨을 틀고 자면 그 이튿날 아침에는 약한 애들은 거의 다 감기가 걸리게 되겠죠. 안 그러면 살갗이 어떤 상처를 입었다든지. 그래서 딱 두 가지죠. 그렇게 면역이라든지 이렇게 상처 입고 병을 침입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거의 질병의 원인인데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것은 뭐냐면 발효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 에너지를 해서 에너지를 충만시키는 것은 발효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발효가 만병통치약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발효는 그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몸에서 생성하는데 굉장히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주의할 것은 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외부에 노출한 이런 것을 좀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뭐 많이 강의 중에서 많이 했겠지만 이 에너지가 앞으로 그 에너지가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자녀라든지 주의할 때 미래에는 가장 유망한 것이 에너지 관련 연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쪽과 에너지 이 두 가지가
미래의 우리의 먹거리면서 이 에너지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화학 에너지도 있지만은 열 에너지도 있겠고 기계 에너지도 있고 태양 에너지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있나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몸속이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생명체 이래 돼 있죠. 보통 우리가 동물 세계, 그 다음에 식물 세계, 나머지가 그 미생물 세계래요. 바로는 이와 같은 미생물 세계를 들여다보고 연구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접했기 때문에 잘 알고 식물도 보고 하는데 미생물은 왜? 보이지 않으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에고도 이게 안 보이니까. 만약에 뭐 눈을 앞으로 확대해 가지고 보면 몰라도 그런 것을 아마 개발하면 바로에 대인기 같아. 눈에 딱 하면은 안에 다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안 그렇겠어요? 싸게 막 1, 2만 원 주고 딱 사면은 야,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다 좋지. 사실 또 그러면 또 먹지도 못해요. 사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와 같은 그 미생물 세계가 이제 앞으로 연구해서 바로 되는데, 자, 에너지가 이와 같은 미생물이 활동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에너지가 바로 화학 에너지예요. 화학 에너지. 근데 학교 다닐 때 화학이라 하는 것이 사실 재미있는 분도 있지만은 재미없어요. 왜? 그 안에 화학식이 어려워요. 그 구조가 화학식이 진짜 어려워요. 특히 그 아미노산 같은 거는 아마 여러분들 그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20가지가 되는 것, 그래도 외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지만 또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복잡해서 발효는 어려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전체적인 것은 오늘 이랬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요와 같은 모자라는 그 효소를 내가 충당해주면, 즉 말해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안 죽을 거죠. 매일 그죠. 매일 우리는 세포는 죽고 생사가 쉽고 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만큼에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는 그렇죠. 아까 했던 자기만의 어떤 이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먹는 양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와 같은 도표가 중요해요. 도표가 중요한데 이걸 나는 이래 그리겠다. 나 여기서 가겠다. 100살까지 살겠다. 그죠? 그 먹는 것도 이래 하겠다. 그럼 나머지 부족한 이거는 내가 발효를 해서 채우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과일이라든지 여러분 산화초라든지 발효하실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기의 표준 요걸 찾아서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라고. 저는 이제 골프를 요즘은 안 하지만 한때 골프도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발효를 많이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와 같이 기록을 해, 기록. 항상 기록을 해야 돼. 저는 골프도 그렇지. 나가면 항상 기록합니다. 요번에 1번 홀에서 어떻게 2번에 다 기록해요. 뭐 때문에 안 돼도. 안 된 것을 바로 와서 인도에서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고, 그래서 제가 골프만큼 쉬운 거 됐냐, 이거야. 골프도 왜? 야구 같으면 어려워. 날아오는 공은 쳐야 되겠다. 상대방이 내가 쳐려고 똑바로 안 주니까 못 치잖아. 골프는 가만히 있는 거 치잖아. 얼마나 쉬워. 전 쉬워요. 전 쉽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발효도 그래요. 발효도 얘는 했는 대로 발효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뭐냐면 설탕이나 뭐 물이나 넣은 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안 씻으면 또 발효가 안 될 때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 가지 항상 기록을 해서 자기만의 노트를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노트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양파를 얼마 했을 때 뭐 어떻게 그러니까 잘 나왔다. 맛이 어떻다. 그 다음번에 똑같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또 두 번째는 양파 따로 해놓고 요번에 어디 양파? 작년 양파를 했는데 자주새 양파를 했는데 여기 때는 어떻다. 이렇게 해서 적어놔야 그 다음에 그것이 노하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잘 못할 때는 이제 대학을 들어와요. 석사 박사는 매일 그거 합니다. 제가 어떤 균을 하나 찾기 위해서 한 2,000번 했어요. 2,000번. 똑같이 2,000번. 이번에 알로에를 발효를 했는데 알로에 균을 이제 유산균을 2개 찾았는데 2개 찾을 때는 2,000번을 했습니다. 2,000번을 해가지고 겨우 균을 2개 찾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밖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이런 걸 자기가 기록을 해서 유효한 걸 찾아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이제 가지고 와야 돼요. 중요한 거.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은 자기 또 본인에 따라서 여러분들 알지만은 뭐 탄수화물이나 혹은 지방이나
또는 그 단백질의 소화 요소가 다르듯이 내 몸의 상태를 자기가 알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나는 이 발효액이 맞고 이런 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그것이 다 개인마다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틀리니까 내가 이거 좋으니까 너도 먹어봐 이런 건 아니고 나는 이거 좋은데 넌 어때? 나하고 마음이 상태 같으면 같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분들한테 해요. 어떻게 똑같이 처방을 내릴 수 있냐. 다른데. 그죠? 감기약도 그래요. 그게 다 틀릴 수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처방을 내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 사람에 따라서 저는 체질에 따라서 처방을 내리듯이 발효액이 나는 진짜 이번에 파인애플 발효가 진짜 나한테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발효의 목적은 건강에 와 있다. 건강은 그 여러분들이 소화해서 저건 이와 같이 노화를 지연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